지난 영상에 이어 1944년에 태어난 독일 작가 베른하르트 슬링크의 단편소설 숲속의 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작가 부부의 사랑과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인공인 사내와 그의 아내 케이트는 글을 쓰는 작가 커플로 성격과 생활 방식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사내는 조용한 시골에서의 삶을 선호하며 어쩌다 한번 도시로 나가는 것을 즐기는 반면 케이트는 도시에서 자아를 실현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비록 취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사랑과 가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리타가 태어나고 곧이어 게이트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성공하면서 그녀는 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으며 세계를 누비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케이트는 점점 가정에 소홀해집니다. 그 사이 사내는 아내 대신 딸을 보살피며 가정을 꾸려갑니다. 두 사람의 삶의 교집합은 점점 더 작아졌다.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그가 말했다. 그녀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딸 리타를 안으면 리타는 그녀의 팔에 안겨 있으면서도 아빠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럴 때면 케이트는 다른 삶을 향한 그리움에 가슴이 사무쳤다. 바로 아이와 남편, 글쓰기, 그리고 그 밖의 것은 필요 없는 그런 삶. 갑자기 그녀는 남편과 리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들 둘과 함께하는 삶이 그녀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졌다. 이런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뉴욕을 떠나 시골 숲속의 외딴 집으로 이주하여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하며 자연과 딸 리타, 글쓰기에 만족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사내는 아내 케이트가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을 때만 시골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언젠가는 도시로 떠날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크기를 바랐다. 케이트와 리타와 함께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되길 바랐다. 케이트와 리타,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떤 바람, 어떤 폭풍이 불어도 이겨내기를 꿈꾸었다. 늘,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러던 중 뉴욕타임스에서 아메리칸 북 어워드 시상 소식을 접하고 케이트가 쓴 소설 3권이 수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바랍니다. 아, 지금 눈이 내렸으면 며칠씩 자동차가 못 다닐 만큼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다. 눈의 무게에 못 이겨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새로 놓은 전화선이 끊겼으면 아무도 케이트에게 수상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수상식장에도 초대하지 못했으면 아무도 그녀를 도시로 끌어내 인터뷰나 토크쇼, 만찬 같은 걸로 괴롭히지 못했으면 야단법석은 금세 지나가고 그녀의 세계가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으면 사내는 아내를 숲속의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 집으로 연결된 통신선을 사고를 가정하여 끊어버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커브길을 몰래 바리케이트로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은 애당초 그들의 집과 대지에 핸드폰 수신 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좋아했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거기에 응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런데 케이트는 이제 핸드폰을 원하는 건가? 다시 뉴욕에 있을 때처럼 되는 걸 원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대답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섹스는 여기보다 뉴욕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굶주렸었죠. 이곳에서는 그냥 늙은 부부 같아요. 애정은 있지만 열정은 없어요. 열정을 잃은 것 같아요.
그들의 섹스는 더 조용해졌다. 뉴욕에 있을 땐 그들은 격하고 탐욕적으로 상대를 덮쳤다. 그것은 격하고 탐욕적인 도시의 삶만큼이나 매력이 있었다. 그들의 섹스는 그들 삶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이 대목을 읽으며 나는 내 고향 섬마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방학에 고향을 찾았을 때 소설 속 케이트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애정은 있지만 열정은 없는 조용하고 소박한 고향. 늙은 부부 같은 고향. 최근 몇 년 동안 고향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또한 소설 속 케이트처럼 그곳에 애정은 있지만 열정이 없었습니다. 작가의 섹스 비유처럼 도시의 삶은 진보적이고 활기가 넘치지만 고향 섬마을은 보수적이고 차분합니다. 얼마 후 사내는 케이트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봅니다. 통신이 두절된 숲속의 집에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케이트가 화를 냅니다. 케이트는 화를 냈다. 그가 아니라 시골의 삶에 화를 냈다. 시골의 기반 시설은 뉴욕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작품을 완성한 케이트가 딸과 함께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사내는 신경질적으로 반대합니다. 두 사람은 숲으로 이사온 이후 처음으로 심각한 말다툼을 벌입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사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그녀를 속이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했습니다. 사내는 도시보다 시골의 삶이 사랑과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사랑과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발견한 집착 심리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를 소개합니다. 어떤 특정한 신념에 너무 매몰돼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어쩌면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 내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신념에 기대어서 그걸로 판단하기를 원해요.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이해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비판적 사고가 어려워질 때 특정 신념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그 신념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만 슬프게도 그 신념은 너무 특정적이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건들을 애써 무시하는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신념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지 않거나 이 신념에 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사람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기가 쉽습니다. 즉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집착하게 된 그 신념이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결국 케이트는 딸을 데리고 시내로 떠나다가 사내가 설치해둔 바리케이트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케이트가 딸을 보호하려고 몸으로 막아주었고 팔이 부러지긴 했지만 그 덕분에 딸이 큰 부상을 면했으니 몇 주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북 어워드 수상자분을 환자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마 부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주 좋아하시더군요. 병실에서 케이트는 사내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 어떤 판사도 당신에게 리타를 내주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 해. 아내를 사랑한다면서도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했던 사내는 결국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랑과 가정을 스스로 위협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며 딸에 대한 양육권 분쟁까지 언급하는 사내를 떠나기로 한 케이트의 결정을 나는 지지합니다. 사내 역시 자신의 신념에 맞는 새로운 여자를 찾아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사랑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 종교,
도덕, 명예, 권력 등 중요한 신념이 부부나 친구들 사이에서 크게 어긋나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할 때에는 더 큰 싸움이나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설 속 케이트와 사내가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가수 박일남이 노래했듯이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작가 베른하르트 슬링크도 이 소설 속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생각과 사랑, 결혼, 그 모든 것이 허상으로 드러난다. 결국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것을 향해 열려 있다. 그들은 삶이 산산조각 난 그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삶이 산산조각 났었지만 이제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부부였다. 감사합니다.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원망하리. 너무 짧은 행복 끝나버린 이 순간 마음은 서러워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